대유 시청자 일성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성건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내용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주가가 오늘 일성건설이 상승이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물론 많이 실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실려 있는 24년도에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왜 이런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가 분석과 수급 분석,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과 중요 포인트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재밌게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일성건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이 상호명에서 나와 있듯이 일성건설, 건설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일성건설이 건설주의 시향은 안 받고 오히려 딴 곳의 시향을 받고 있죠. 바로 정치 테마, 이재명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거에 보게 되면 21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상승 이유가 바로 21년도 대선에서 이 기본주택과 그 다음에 이 공공주택, 이런 주택 부분에 대한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분양 관련된 택지 사업에도 참여한 전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 임대라든가 건설 등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비슷한 종목은 바로 이스타코가 있고요. 보게 되면 21년도에도 같은 시기에 큰 상승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범양건영 이런 회사도 같은 어떤 시기에 주가가 함께 같은 지로로 엮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차트가 다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선 때 한 차례 정치 테마줄이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고, 이 대선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 대선의 바람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재료단 소멸로 원래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일성건설 역시 21년도에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주가의 제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22%의 상승은 과연 무엇일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런 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뉴스라던가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현재 이재명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건설주로서도 엮여 있지만 건설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4월 10일 내일이 이제 총선 D-Day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게 총선의 D-Day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원래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올랐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현재 원래 여론조사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죠. 비록 과대 표집이다 이런 의혹들도 있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투표 결과가 이 민주당 쪽으로 좀 여론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결과를 미리 알고 좀 수급이 받쳐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 힘이 만약에 이긴다라고 가정했을 때라고 하면 미리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놓고 차익 실현 매물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전체 테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승리가 점쳐지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4월 10일 막상 내일 당일이 D-Day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의 좋은 결과가 발표가 난다라고 해도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날 잠깐 갭을 뜨고 이제는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원래 자리로 재찾아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적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 두어야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27년도 대선을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일성건설이 지금 뭐 실적이 좋아서 그 다음에 건설 시향이 좋아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보다는 결국에는 이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선 관련돼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대선은 결국에는 27년에 있기 때문에 보통 대선주가 2년 전부터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자, 과거에도 21년도 대선 때 언제부터 주가가 움직였다? 20년도 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21년, 22년 때 하이라이트를 쳤던 것으로 봤을 때는 25년부터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올해 24년도 이제 상반기가 슬슬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어느 정도 24년도는 바닥 다지기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24년도 올해는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변곡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장기 이평선을 좀 뚫고 주가가 위로 올라와주는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변곡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121선과 241선 장기 이평선을 지속해서 뚫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뚫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 121선을 현재도 못 뚫고 있는데 이 구간을 뚫는다라고 하면 뭔가 주가의 변동성, 변곡점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한 줄 평 정리를 하게 되면 4월 10일 어떤 민주당의 승리가 어느 정도 점쳐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4월 10일 막상 당일날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에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자, 위에서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대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과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